제3대책위원회 제2차 확대 간부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원식 수석부장님께서 보고했습니다. 네. 2월 18일을 목표로 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고한 대로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간의 3대3 회의를 시작으로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3대3의 여당 쪽 3명 중에 2분이 진영 의원과 강석훈 의원이 인수위를 개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당 우리가 여당하고 하는 것인지 인수위하고 하는 것인지 인수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인수위가 후퇴하기가 어려운데 인수위 안에 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5대5로 이렇게 늘려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5대5 회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회의는 오히려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수용을 하는 듯하게 보이다가 실무회의에 들어가면서 다시 후퇴를 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거 후퇴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하면서 된 느낌은 용수철 정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후퇴했다가 박근혜 당선인이 한마디 하면 다시 원위치하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그래서 지난 2월 4일, 5일, 6일, 7일에 있었던 4차례 회담에서 거의 성과가 없었고 7일 회의는 결렬이 됐습니다. 15개의 요구 사업을 저희가 내놨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안 돼서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6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7일 회의에서 내놨고요. 그 6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이 6가지는 대선의 화두였고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정략이라기보다는 국민적 요구사항을 6가지 정리한 것인데요. 이 정부 조직 개편에서 대부분의 정부 조직 개편은 민주통합당이 다 수용하고 그 중에 대선에서 중요하게 시대 정신을 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누락 또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반부패 검찰개혁인데요.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그 인수위에 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차츰 해보자 이런 정도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차츰 해보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법안 통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구체화하자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경호실장인 경찰청장은 차관으로 하면서 대통령 경호실장은 장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거 장관급을 쓰려면 거기다 쓰지 말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올려서 거기에다가 장을 두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금융정책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확실하게 분리하자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송의 공정성 담보인데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관할 업무는 방송의 진흥과 규제 정책이 구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그대로 둬야 된다. 그래야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이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 네 번째는 국민안전 부분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었고 이것을 독임제 부처 산하로 낼 경우에 가장 중요한 국민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약화된다. 그래서 독립기구로 두자고 하는데 이것도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한다고 그랬다가 못한다고 그랬다가 할 것 같지 않다가 못한다고 그러고 지금 못한다고 합니다.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이야기인데 산업부처에다 통상기능을 담당하게 할 경우에 FTA와 같이 각 분야의 이해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 소속의 통상교섭들 신설해서 거기에다 두자라고 하는데 수용 불가합니다. 인재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산학협력을 산업적 관점이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부에 배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할 듯 말 듯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제와 그제 김기현 수석을 만났습니다. 구정 때 전혀 연락이 없다가 14일 넘어서는 어제와 그제 만났는데 그제는 또 좀 태도가
나아졌다가 어제는 또 다시 완강해져 있고, 그래서 이 협상이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저희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15개에서 6개로 줄이고 있고, 그 안에서도 6개도 협상 가능하다는 이야기하고 좀 갈라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갈르기가 어려운 게 이 정부 직제표안이 이 정부 조직 개편하려고 하는 안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갈릴 때는 정부 직제표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과가 어디에다 넣을지 정부 직제표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4일날 2월 첫 회의 때 제가 정부 직제표안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20일 이후에나 나온다는 겁니다. 정부 직제표안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부실하게 이 협상에 응하고 있고 인수위에서 정말 깜깜하게 야당과 국민들 눈을 가리고 하려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특히 한 가지는 부실한 이 조직 개편안, 두 번째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는 박근혜 당선인,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협상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 25일이고 정부 출범이 25일이고 마지막 우리가 상정했던 18일 정말 협조하는 의미에서 14일, 18일 이렇게 양일을 본회의를 잡아서 정부 조직을 통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비대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성상 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국가안보, 민생 현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큰 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용하되 부처 간 기능 종결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면서 여야 합의로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이 나면서 계속 원한만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는 상생정치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는 이유도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후보를 늦게 지명한 탓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 출범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새 정부가 너무 준가 소홀하지 않은가 대우각성을 촉구합니다. 협상이 즉각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익준 원내대표의 말씀입니다. 비대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일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당과 인수위원회는 협상을 서두르는 태도를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한 어떻습니까? 협상 중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거기에 따라서 순응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했던 사안도 당선인 한마디에 없던 일로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야 협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의 요구는 그야말로 무시되는, 그야말로 협상은 필요 없다는 내구상대로 하라 라는 이런 식이라면 전형적인 불통방지가 있겠습니까? 국회를 지나가는 버스 정거장이나 또는 통법을 보는 이런 발상이 아니라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조속한 협상, 시간이 없으냐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우리 당의 최소한의 요구에 성의를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당선인의 뜻만 살피지 말고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을 당선인에게도 잘 전달하기를 또 설득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당의 협상 창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미 5+5 또 신협상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환경안전위원회의 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화 법에 의해서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용을 통한 협상 의지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선 보십시오. 이 부분적으로 단행했습니다만 이 언론을 통해서 총리뿐만 아니라 장관 대통령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기대가 그야말로 우려로 바뀌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후보자는 세 차례 진경검사를 연기할 때 이 두드러기로 해서 변경 변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농사 짓는 사람 웬만하면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건 무지개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김병관 장관 국방장관 후보자죠. 어떻습니까? 희고락한 아들 땅 증세 27년 만에 어제서 이걸 납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고십니까? 의혹의 카테고리 없이 MB 대각의 4대 필수 과목을 해볼 수 있는 것과 대동소이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전입, 병력 면제, 세금 탈루 의혹과 함께 전관 예우 그리고 편향된 종교관, 수구적 가관 뭐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에 걸맞는 준비된 내각인지 철저하고 엄정하게 검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 전이라도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11시에 6개 장관뿐만 아니라 중무총리 이를 비롯한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11시에 개적회의를 긴급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눈높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통해서 혐의점 검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소행동으로 대표되는 군사 실패 그리고 사리감 등 국민과 소통에 실패함으로써 드러난 불통의 이 국정 운영 행태 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불행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출범 열흘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이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사에서 실패했습니다. 초기 인사에서 청와대 인수위 대변인 실패, 국무총리 후보자 실패, 헌재부자 실패 등등 인사에서 완벽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불통의 내용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조직법을 개편을 앞두고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정부 출범 10일 나게 놓고 정작 예각해야 할 쪽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인 우리가 협상을 하고자 하는데 여당은 원안무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박근혜 당선인이 원안무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은 정책을 앞도록 그냥 볼 겁니까? 지금이라도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야당과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아서 48년에 정부 수립 이후로 정부 출범 열흘을 앞두고 집권 여당에서 협상을 안 하겠다는 이런 자세,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이런 자세 일찍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간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참으로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 사태는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이런 자세로 나오게 된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한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내세웠던 16개 조건들을 다시 또해서 그 조건이 안 된다면 일체 협상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입니다. 네, 저 짧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엄격한 3번 분리국가입니다. 행정부는 행정부고 입법은 입법부대로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의 직분에 충실하기 전에 국회의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당대표가 박근혜 당선인의 결재를 받아가며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3권 분립국가로서의 국회의 직분을 명백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병옥 비상대책위원회 발의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 박근혜 당선인의 그 일방적인 불통, 독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으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당선인의 눈치만 보고 당선인의 뜻만 쫓을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과 야당의 뜻을 잘 전달하고 조정해서 원만한 국정정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는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폴더형 인간만 있다. 박근혜 당선인 앞에서는 북실거리는,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 뜻만 쫓는 그런 폴더형 인간만 있다.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불통의 정치를 벗어나서 소통하는 국민의 뜻을 잘 아우르는 정치를 해줄 것을 강구드립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에는 권력 독점 의지만 보일 뿐 국민 통합이나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 독점 의지, 그리고 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 선호, 수구 보수 인사 우대 등 과거장적 경향이 줄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선 때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민통합, 따뜻한 보수, 경제 민주화, 새 시대 새 정치 같은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청와대를 강화하고 전문성으로 포장된 엘리트 관료 출신을 장관으로 대거 등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권력을 행사하기는 쉽겠지만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주 정치 원리와 배치되고 반서민적인 정책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들은 다수 서민들은 민생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관료들은 정치인과 달리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한 대통령이 엘리트 관료들의 둘러싸여 있으면 보통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경험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 분야를 비롯한 남은 장관 인사에서라도 국민통합형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수첩만 보지 말고 국민의 수첩을 봐야 합니다. 정관에 갇혀있는 공주가 아니라 국민의 바다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보통 사람들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육사와 고시 출신 법률가와 고위 관료만 우대한다면 보통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절망할 것입니다. 박 당선인이 대선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특권 엘리트만 선호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비상대책위원회 발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누누이 대화 타협의 정치 그리고 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일정 전략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과연 타협의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5+5 회치를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3대3 안건 조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합의 그리고 법적 규정에 의해서 여야가 만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과연 타협의 정치이고 그리고 법치란 말입니까? 무조건 알간한 시기에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산맥을 넘었습니다마는 처참한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관리를 결정할 정부 조직법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당선이 결정했는지 무단한 식은 이제는 통용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강조한 타협의 정치, 대화의 정치, 법치의 정치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차 핵실험 이후에 대화와 외교는 실종되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필체인이라고 불리는 선제 타격 등 우리 정부의 군사적 대응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책임있는 분들마저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일촉즉발의 위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혼낼 것인가만 생각하면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이 국면을 주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도 줘야 합니다. 그 명분은 바로 남북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만으로는 중국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특사 파견 등 대화와 협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이 시급합니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도발, 협상, 보상의 악순환을 끊겠다면서 제재만을 강조했는데 실효성 없는 제재의 재탕, 상탕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이제는 모색해야 한 겁니다. 이 와중에 개성공단을 대북제재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통일부의 입장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개성공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 한 곳이 전술의 수십 기회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직접 개성공단을 이 대북제재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재정 비상대책위원회 가입니다. 네, 정부조직법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사안이 바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점이라는 점을 저는 이제까지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도 주로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개편안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 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방통위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박 당선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방송은 낙하산 인사, 그리고 광고, 그리고 법령 재개정권을 통해서 장악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아무런 법령 개정권이 없습니다.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과 관련한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방송 광고 정책 수립 권한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소관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룰대로 그저 행정 업무만 하게 되는 동사무소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송 관련 개편안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려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민들께서는 TV 채널을 켜서 돌릴 때 어떤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방송을 채택하시는 것이, 방송을 보시는 거지, 이게 종편이냐, 이게 케이블이냐, 혹은 이게 지상파냐, 거기에 따라서 나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 개편안은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방통위가 나눠가고 어떤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방송정책 수립과 법령 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문광위에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통합을 찬성하는 진수리들께서도 현재 인수위 방송채널 가르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좀 제발 듣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보장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회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 위반과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법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물어뜯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한 MBC 상호 기자 김양반 월간조선 편집장에 이어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삼성 엑스파일 특별수사팀을 지휘를 맡았던 황교안 당시 검사는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대법원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믿을 것입니까? 심지어 노회찬 의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대법원이 오프라인은 무죄, 온라인은 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땅이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의 검찰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 쇄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기 또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